아니라 막 그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맞춰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낮추. 김진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여당이 저희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대표에서는 역대 최고로 속시원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어제 이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뒤받는 정부 여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이미 전당에서부터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윤리제소는 한마디로 정당 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의 합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윤리제소를 하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윤리제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고,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기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민주당의 어제의 태도를 보면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왜 좌파 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들, 나치, 군사 독재 이런 언어들이 바로 어제 연설에서 말씀드린 역사 공정의 모습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정권은 이렇게 귀찮은 목소리로 더 그들의 이 국민에게 멀어지는 길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는 이 여당과 정부가 정말 이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 트랙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의 포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기타 그들이 하고 싶은 좌파 독재 법안들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의 문제점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물론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을 빼놓은 나머지 정당들이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제고해 주십시오. 만약 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지하면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그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그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성한 위의 전당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 좌파 전체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주의가 극심해질 때 보여지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언동들이 어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런 난장판을 벌였으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보이고 있는 반응은 정말로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입니다. 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제 의심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제1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심시대 이후에 의원들의 개인의 품행이나 품위도 극도로 손상하게 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윤리 어떤 제소는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 발언, 의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름 어제 오늘 사이에 알아봤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잇따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제소하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좌파 전체주의로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4대강 그 5개국 수문 개방과 관련해 수질 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보철거 결정을 석 달 앞당겨 강행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이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1년 9개월이나 모니터링은 왜 했습니까? 공무원과 관련 학자들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만들어서 세금은 뭐로 낭비했습니까? 이미 해체 결론 내려놓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지, 논리, 조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보호 해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특히 줄어드는데 이 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우리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관급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 하반기에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성 위원회 만들기이고요. 장관이 없어서 사교육이 이 지경입니까? 지금 있는 교육부 장관은 못하는 겁니까? 이렇다면 이렇게 장관급 위원회를 만든다면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십시오. 이 청와대 부속기관 하나 더 늘리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에 맞춰서 이번 달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 또 그 위에 옥상옥인 위원회 만드는 이런 일 없도록 입법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 행태에 대해서 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면서 그걸 보고 청와대의 눈치를 봐도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언제 부활되냐 이런 비아냥 소리가 지금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좀 돌아봐야 될 것이다. 특히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어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 말씀들 되돌아보고 자성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문 대통령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NSC에서의 한 발언들을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라든지 남북 협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하는 이런 이제 말들을 놓고 외신들은 한미 간의 이견, 마찰, 불화, 이상 교류라고 이제 보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큽니다. 이 정말 한미 동맹이 맞나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서 문 대통령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중재 노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 이튿날 3.1절 축사 100주년 축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바람직한 방향의
언급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재 노력은 기본 방향은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 따라서 이제 김정은 쪽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기묘한 하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시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동참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을 방한했을 때 문 대통령께 인도 태평양 시대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1항에 이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답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에 당시에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중국 때문에 거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화들짝 놀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은 그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답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어느 발제자가 미국과의 동맹 긴밀도를 따라서 블루, 퍼플, 핑크, 레드로 구분을 해서 당연히 한국은 가장 긴밀도가 높은 블루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주변을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그 앞서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왔던 이런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한미 동맹 강화 또 한미일 공조 여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인도 태평양 시대에 동반자로서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여기에 기초해서 또 미국 정상회담의 중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중재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이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특사 파견을 하겠다. 비핵화하겠다고 하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말하겠다 얘기하신 제안은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중재 노력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내에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노력 이것도 함께 해주시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특사 파견 제안을 잘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당의 대표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보이는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윤리위에다 제정하는데 이게 윤리의 문제입니까? 편지수를 한참 잘못 적었다.
또 없던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단 마비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방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폐지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로페이라는 게 얼마나 꽝이냐면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은 1월달 한 달 동안에 제로페이 쓴 게 2억 원, 신용카드는 58조 원, 100만 분의 3입니다. 자영업자의 호응도도 엉망인데 서울 소상공인 점포 66만 개 가운데 7%가량만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가맹점당 제로페이 결제는 고작 4,300원입니다. 이런 꽝페이를 띄우기 위해서 서울시는 작년에 30억 원, 올해 38억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에 29억 원, 올해 60억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것들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인기 제로입니다. 더 이상 인기 없는 이 제로페이 머뭇거림 없이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들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들 병원의 대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듯합니다.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받았고 사건이 중간에 수사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첫째, 어떻게 1,400억 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병원장이 이모 씨가 당시 개인 회생 신청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병원 부동산 감정가액이 97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4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절차가 있었는데 당시에 신한은행의 서류를 위조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걔도 이 첩보는 들어가 있었고 민정비서관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로펌, 이 김앤장이 로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에게 자문료를 챙긴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 병원의 전 재무이사는 60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했고 이상훈 씨의 전 처인 김수경 씨는 사석에서 이보다 훨씬 많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중간에 지금 수사가 중단된 것은 정권 실세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병원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확인된 것입니다. 바로 이건 역시 국정농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재호 의원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현 정권 실세 두 사람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산업은행 대출 자료를 이미 입수했는데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액 대출, 수사 중단 외압의 의혹, 정권 실세의 회유 시도 이런 문제를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 없이 중단된 수사를 개시해서 명백하게 사안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번 2차 미국 정상 하노이회담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계속하되 동시에 우리도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아울러 핵 방어 태세를 구축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문 정권의 좌파 정책으로 지금 한미 관계가 균열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한미 동맹을 서둘러 복구하고 강화하고 그런 한편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핵 공유 협정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나토와 맺은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강화하고 그리고 아울러 핵 방어 태세를 구축해서 민방위 시스템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우리의 대비 태세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월시 보내기하길래 살짝 의원들의 의견을 보니까 조금 발언을 조금 압축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분들은 다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진짜 모르십니다. 아니 길게 하시는 분들 자, 뵙겠습니다. 민주당의 심의 유감입니다. 일찍이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퇴장 등 이러한 집단적인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민의 정당인 국회에서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지금 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미 외신이 보도한 바가 있는 문구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북핵 해법에 질타를 하고 또 한국당의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특사도 보낼 용의가 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는 이 북핵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식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미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나경원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할 궁리만 하지 말고 나 대표께서 제시한 북핵 해결 해법 방식에 귀를 기울여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른 지 오늘 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우리가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하는 새로운 자리매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우리 당내 사정으로 봐서 시점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파의 대립이나 알력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을 해나가기 아주 좋은 전당대회 계기와 시점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정에 대해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일이 이거를 해야 될지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원내 전략상으로는 좀 선택과 또 집중의 차원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투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이런 중지를 모아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4월 3일날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고 당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저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그 대표 연설에 대해서 고성과 야유를 치는 모습을 어제 우리들은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의 그 오기와 독선의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만치 정권이라는 말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유 중에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DMZ의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가서 하는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만치 정권의 한 일면을 보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술에 취해서 시민을 폭행하는 안치 형태도 청와대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 모습은 여당이 이제 오만과 독선에 취해 있다 이런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봤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저께 여당의 그 잘못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역시 번지수를 잘못하신 것 같다. 작년 9월에 있은 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위 번지수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고함과 야유를 보냈어야지 우리 야당의 고함과 야유를 보낸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여당의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모습을 보면서 이 과잉 충성을 보이려다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추태만 보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청와대도 국민 모독이라고 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국민 모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께서 30분 하라고 총장이 명령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지도자를 자꾸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북한의 존엄을 모시는 것 같은 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한상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워하시고 여당에 대한 질책 엄청났다라는 전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내년 총선에서 미리 낙점이라도 가져가는 듯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젊은 의원들이 일어난다는 모습들이 이 우리 정치 현주소인가 생각하면서 참 자괴감 맞게 느꼈다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북한에 가서
나는 국회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윤리 제소해야 되겠다. 본인이 뭐 스스로 독대변인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당이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주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달 임시국회 끝났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일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수사권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에 걸어놓고 이제 야당과는 대화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당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꼭 관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를 위해서 원내 지도부가 이 일을 좀 잘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지나친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그 보궐선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경상남도인데 여기까지도 그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희 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저쪽에서는 뭐 무슨 처인가 하는 사람이 다시 당에 들어오고 김경수 풀어놓고 또 그 타동성 조사 없이 예산 폭탄 내려가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꼭 이기겠다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당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우리가 앞선 결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정말 이상입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회의장에서의 수석대변인 발언은 작년 9월 말 이미 외신으로 보도되어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윤리위원회에 배부하겠다고 밝히고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분기탱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과거 어림을 한번 보면 오늘 이 모습들이 참으로 불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에 제소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나 이미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운운하는 여당 대표 모두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당의 요직을 받고 그 당을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평탄할 노릇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해외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아셈 참석차 유럽 순방을 할 때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을 했다가 메르켈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 등 각국 정상으로부터 문전박대에 가까운 그런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신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 9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북한의 수도대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표현을 가지고 국가 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에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상식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에서는 평양 근처 산동에서 생산된 미사일이 동창리로 옮기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우리 군 당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는 추가 핵실험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 마당에 대놓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풀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와 2375호는 북한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북한 갑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으로 인해서 미국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바로 제재 면제에 해당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한참 벗어나는 압박자이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보의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어떻게 퍼줄까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설득해서 핵 폐기 로드맵을 이끌어내고 또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를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네, 어제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특히 외신을 인용한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리 제소하겠다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교섭단체인 제1야당 대표의 대표연설을 방해한, 특히 제일 먼저 방해를 시작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오늘 당 그 국민소통센터에 어제 하루 종일 걸려온 전화 내용 90% 정도가 나경원 대표에게 격려의 전화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경원 대표에게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칩니다. 이 어제 그 장면은 그야말로 오만과 교만과 독선의 민주당의 그 민낯을, 또한 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국회 망신의 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민주당이 오늘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에서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로서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3년 전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와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그러한 정부라면, 또 그러한 정부의 여당이라면 정말 떳떳하게 자신의 후보를 내세우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 촛불 정신에 따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무엇이 군인지 정의당으로의 이런 단일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또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야말로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그들을 만들어준 촛불 권력인 민노총과의 야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선거 결과가 그야말로 창원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또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백화점처럼 모여있는 실패 백화점이 바로 이번 창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창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심판이 아닌 마지막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크로스 지점에서 오가고 또 자기들 집권 이후에 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아져 있는 이때쯤 되면 여당으로서는 초조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노자의 그 도덕경 구절을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천하 신기라 불가이야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이 천하라는 것은 원래 아주 신비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치게 되고 그걸 한 손에 틀어지게 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여당 여론 장악했죠. 언론사 사장 다 바꾸고 인터넷 통제하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상권 분립마저도 사실 무시하고 지금 다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부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대법원장 비롯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지금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의 목소리마저도 막으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한 손에 이거는 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면책특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연원이 뭔지, 이걸 안다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 대표로 발언하라고 장을 만드는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대표로서 한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격하게 성토를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요청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한 손에 틀어질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밤이 낀 놈이 화낸다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이 대한민국을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국민과 함께 걱정이 날로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최고의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